팬 여러분,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.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. 화이팅!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경마 어렵습니다.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. 네,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실베트 유시의 신송입니다. 자, 오늘은 2016년도 5월 29일 일요 부산교체 레이스 준비되어 있고 오늘도 박남규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박 의원께서는 첫 경주 승부처고요. 저는 5경주, 6경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오실 경주 박남규 의원의 첫 번째 추진되는 게임이죠. 혼합 4군의 첨이인데 이게 지금 일단은 잡힐 말들이 잡혀 있습니다. 1번에 쇼트 스톱을 중심으로 2번에 마이 앨리스, 3번에 메리안 카운트에 잡혀 있는데요. 자, 그래도 이 변수는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. 저는 많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제 혼합 4군의 최근에 이제 편성 자체가 워낙 약했던 그런 편성이 좀 많았는데 이번 혼합 4군은 정말 요거 만만치 않아요. 강축도 없고 또 데뷔전을 갖는 능력 마필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특히 출마가 없죠. 쇼트스톰이 지난번에 추임력을 늦발에도 불구하고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얻어지긴 했습니다만 국산 5군하고 이번 혼합 4군 레이스는 편성 자체가 좀 달라요. 격이 따라서 쇼트스톰도 강추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능력 마필이 많아요. 그 중에서도 정말 데뷔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마필이 한두 있습니다. 혈통되기 대신에 굉장히 높은 마필인데 좀 사연이 좀 있는 마필이고 힘도 많이 차가고 있기 때문에 편성에 상관없이 저는 이 마필이 컨디션만 살아나면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. 근데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서 워낙에 인기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저는 과감하게 그 마필을 배팅에 축으로 넣고 복대복 막공까지 999 막공까지 노리고 하는 승부경을 빼야 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솔직히 이 말은 정말 그러니까 박남규니까 보란 말이에요.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교 이런 거 해가지고 볼 수 없고요. 우리 박남규 위원이니까 보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한번 열혈 박남규 위원의 또 팬분들이라면 반드시 잠들으신다면 잘하면 이거는 거의 대박만데요. 그렇죠. 그런 느낌 주고 있습니다. 1경주 박남규 위원 추천해 주시고요. 자, 이제 2경주는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 게임입니다. 이번 제 2경주는 그러나 6번의 잔트가를 중심으로 배당표 인기는 돌아갑니다. 이게 이제 12번의 기프티드 선, 또 9번의 스마트 벨러가 잡히는데요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편성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승군전을 갖는 세마필이 역시 강sel팀에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죠. 1300이라는 경주거리 변수도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6번 잔트가르와 9번 스마트 벨러가 그래도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잔트가르는 데뷔전 때 이제 안쪽으로 약간 기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번에 힘이 많이 차면서 산에까지 갔고 이번 경기는 다른 마필들이 안쪽에 특히 봉황이권 같은 말이 먼저 튀어나갈 수 있는 여진이 가지고 있어요. 그렇지만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잔트가르가 못 가도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9번 스마트 벨러도 14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좀 걸리긴 합니다만 이 마필도 앞으로의 장래성은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마필이고 제가 알고 있고는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따라서 1300인데 거리적인 부담도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. 따라서 6번, 9번 요 마필이 기본 막권이 내려 보여집니다. 6번 잔트가 지난번에 참 선행 시원시원하대요. 예. 제가 데뷔 전에 요거 유시 추진 경기로 노리고 왔었는데 조금 안쪽으로 기대면서 좀 아쉬웠었죠. 이 스마트 벨리가 문제는 공백이 좀 부담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떨까요? 제가 볼 때는 컨디션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보여줄 거름이 여러 또 많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10마니까 그 큰 어떤 경주력이 영향을 심하게 끼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면 오히려 힘이 더 차있다 이렇게 봐야죠. 뚜렷한 질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또 이 다른 말들은 다 어느 정도 그름이 다 노출된 상태인데 역시 인기맛 세 마리만이 좀 앞으로 이제 발전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6번, 9번, 12번 이 안에 좀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. 좀 참고해 주시고요. 자, 이어지는 경주는 3경주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이고요. 일단 2번의 대한의 명성과 3번의 코트윙 두 마리가 간설 보이면서 4번에 이제 금포 디바,
또 7번에 우승체육까지 좀 잡혀 있는데요. 어떻게 보시는지요? 뭐 충마가 없는 레이스죠. 뭐 인기 마필들이 전부 다 부담 중량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. 뭐 대한의 명사 3.5, 코트윙 2.5, 또 금포디바도 좀 3kg가 늘어났는데 코트윙은 지난번에 정말 최적의 전개를 하고 2차이기 때문에 더 넣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트윙은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저는 4번 금포디바도 56의 부담 중량이긴 합니다만 뭐 힘이 좋은 마필이라는 점에서 1400이라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안쪽에 일반 소리처럼 마필도 기복은 보여주고 있어요. 뭐 이미 걸으면 다 나온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걸음 편성적인 측면에서 워낙 약한 편성이고 또 사토치 기수랑 지난 4월달에도 호흡을 맞추면서도 뭐 3차까지 갖다 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 소리처가 유일한 복병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3번, 4번 중에서 한번 선행 나갈 것 같은데 그 중에서 4번이 먼저 나갈까요? 저는 4번에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지난번 휴양을 해가지고 등을 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56kg이라고 한데 뭐 5세 한 마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뭐 그렇게 또 그렇죠. 무거워보진 않아요. 그리고 또 취입마 중에서는 7번 우승체고. 일단 뭐 대한의 명성의 그 56kg은 좀 부담이 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복병 중에서는 이게 아마 2번, 3번이 세게 팔릴 거거든요. 선행마 중에서는 4번의 금포디바 그리고 복병 중에서는 1번의 소리처. 이거는 좀 체크가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자, 이어지는 4경주입니다. 국산 4권의 1200 핸디캡으로 준비된 게임이고요. 이번에는 장기 휴양 마필인 3번의 인디언 파크가 강에 잡혀 있고요. 여기 뭐 10연의 시크릿 로즈 쪽에서 인기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것도 좀 만만치는 않다고 봐요. 물론 뭐 그동안 보여줬던 능력으로만 보면 인디언 파크가 되는 마필이가 많죠. 그렇지만 1년이 넘는 기간 휴양하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경기로 보여줄지 물론 빼기는 어려워요. 편성적인 측면에서는. 그렇다고 해서 뭐 인디언 파크를 놓고 간다. 이것도 좀 부담스럽죠. 따라서 이번 경기 또 복병마도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인기마를 축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복병을 좀 막걸리 중심을 놓고 가는 것이 오히려 뭐 적중과 배당의 어떤 적중이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은데 대우여 장군도 일단 선행은 대우여 장군이 갈 가능성이 높죠. 그러면 대우여 장군도 뭐 1200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조건 지난번에 좀 선행 경험을 했습니다. 따라서 깔끔한 선행에 대우여 장군은 뭐 메리트가 있고 저는 복병마 중에서는 구모 한급빈 영광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보여져요. 뭐 휴양을 거치면서 이 마필도 근데 1년 동안 휴양을 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 지난번 복귀 전에서 가능성 있는 거를 보여줬고 다시 한번 이제 1200이라면 뭐 한급빈 영광도 선위권에서의 한 발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하여튼 뭐 인디언파크 장기 원래 마필 선행마였는데 근데 이 역습을 개할 마필이 저는 4번의 대우여 장군 역시 등을 간다면은 대우여 장군에 먼저 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봅니다. 부정 조건도 그렇고 이게 또 막 같은 자세한 말인데 선행을 못 갔을 때 대우여 장군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만 선행 갔을 때는 재밌죠. 시원시원하거든요. 선행 복병 4번의 DNA 장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. 자, 이제는 5경주, 6경주 또 신선의 또 승부처로 정했습니다. 일단은 5경주는 국산 3군의 1800 핸디캡인데 자, 일단은 번화판 인기도는 뭐 완전히 중구난방입니다. 뭐 취업시 팔리는데요. 2번에 리얼리킹 4번에 고속질주, 또 7번에 바운드 명은, 뭐 10번에 보헤미안, 일반적으로 골고루 잡혀 있고요. 뽑고 있는 거 많죠? 맞죠. 일단 뭐 충마도 없어요. 사실 뭐 리얼리킹이 지난번에 이제 우승을 거머쥐긴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경주를 보면 뭐 고속질주나 글로벌킹이 대기로 팔렸던 그런 레이스인데 사실은 뭐 리얼리킹이 잘 쳤다기보다는 고속질주나 글로벌킹이 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뭐 레이스가 느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킹은 앞선에 갖다 붙이면서 조금 무리했고 또 따라가는 고속질주도 마찬가지였고 뒤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탔던 리얼리킹이 좀 쉽게 좀 주워먹은 그런 느낌인데 부담 용량이 또 2.5가 늘어났고 워낙 기복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 리얼리킹의 인기 마필로서의 역할은 그냥 정말 불안하다 이렇게 보이시고 저는 뭐 이번 경주 6번마 중앙의 양수도 지난번에 뭐 같이 뛰면서 사차게 머물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난번보다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왔고 레이스도 기적인 산행도 가능한 그런 편상이라면 오히려 6번마 중앙의 장수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하여튼 뭐 이 인기마의 조건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. 리얼리킹 필두로 뭐 2번, 4번, 7번, 11번까지 다 거기서 거기 말들이기 때문에 의외 돌출 변수가 한 마리 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또 지난번 경주에서 한번 노려봤는데 그때는
전개상이 아쉬움이 많았고요. 이번 경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일단은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말에 또 사연과 함께 이번 경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상당히 좀 능력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하다 보이고요. 자, 이제 6경주도 한번 더 추측 경기를 가져가겠습니다. 혼합 2분의 천설의 핸디캡이고요. 자, 일단은 이 5번의 부호, 8번에 돌아온 부경성 두 마리가 좀 잡혀있는데 이 부호는 지난번 경주가 바람 상당히 많이 불었어요. 예, 뭐 저도 뭐 추천해놓고 물론 뭐 7배이긴 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너무 심하게 좀 바람이 부는 아쉬움이 있었죠. 다 문제는 이제 부호가 부담 용량이 2.5가 늘어났고 또 선행마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부호도 장담을 못한다고 봅니다. 따라서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또 대신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의 어떤 선전도 충분히 가능한 레이스예요. 이 앞선 자체가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막판에 한 발을 설 수 있는 실론 천지파크도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만 1,400원 내려온 조건이라면 무시 못하고 또 이번만 쉬는 고수도 지금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고 지난번에는 약 한 달 반 만에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선의권에서 세력의 전개가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쉬는 고수나 천지파크 이런 마필들도 뭐 충분히 기회는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맞습니다. 야, 이 8번에 돌아온 포경선이 확실히 저 거리를 타는 것 같아요. 네, 거리를 타죠. 지난번 3월 6일 레이스는 완전 메다 글로리아 뭐 6마싱 딱 압도적이었거든요. 지난번에 1600에서는 뭔가 좀 그림이 안 나와요. 네. 이번에 그래서 또 민장기 마방에서는 1400 조건 내보낸 것 같은데 8번에 돌아온 포경선 1400 조건이라면 좀 빼어갈 이유가 없습니다. 자, 문제는 50투지의 5번에 부호가 관건을 내겠고 이 또 인기마의 또 과정량을 또 역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복병 이게 복승도 가능한데 제 개인적으로 워낙에 좀 저평가받고 있는 복병이기 때문에 삼복성, 3창만 해도 됩니다. 삼복성을 연결된다면은 더 만관의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. 뭐 그 점 노리고 들어가는 신성의 승부경주 마지막 6경주까지 기대해 주시면서 자,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. 또 토요일, 일요일 서울 경마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